안녕하세요. 삶의신입니다.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경력으로 인정된다. 공무원 얘기입니다. 네, 공무원 공수생들. 네, 그래서 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된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에는 100% 지급된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거예요. 기존에는 그 일정 금액만 받거든요. 그런데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에는 100% 지급된다. 100%한 건 본인 급여의 100% 지급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그쵸, 네, 워낙 인구가 줄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범적인 사업을 항상 공무원 먼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때문에 좀 묻혔어요. 이 보도 자료 자체가 이쪽에 너무 집중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것들도 좀 있는데 네, 묻혀서 뒤쪽은 뭐 신경을 별로 안 쓰니까. 자, 일단 요거 육아휴직 경력 인정 및 휴직기간 소득보전 관련 개선사항 여기 보세요. 봉급이 원래 80% 150만 원까지 줬는데 이제 100%에서 250만 원까지 준다. 네,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고 4, 6개월은 200만 원, 7에서 12개월은 160만 원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 100%는 아니죠. 또 이게 여기 정해진 상한액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거죠. 네. 자녀 무관 휴직 중 100% 지급. 네, 그렇고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을 제고한다. 네, 여기서 이제 뭐 가장 큰 게 여기서 볼 때는 지각 조퇴 외출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로 원래 기재를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한다. 근데 지각한 거 뭐 사유를 써야 되나? 지각하면 현실 이거는 일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미리 지각할 기회는 없으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각한 사유를 뭐 써서 뭐 할 거예요? 지각했으면 뭐 페널티 주면 되는 거지. 조퇴는 사유가 꼭 있어야 되나? 내 연가 안에서 쓰는 건데 그 필요 없죠. 외출은 사실은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얘도 어쨌든 안 쓴다. 네, 가고 싶으면 가라.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신혼여행 이거 특별 경조사 휴가에 특별 휴가라 그래요. 특별 휴가라 그러는데 경조사 휴가 5일 쓸 수 있거든요. 휴일 제외하고 5일 쓸 수 있습니다. 휴일 제외하고. 그럼 휴일을 붙이면 며칠 돼요? 토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까지 돼요. 예전에는 이게 휴일, 평일 뭐 상관없이 5일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안 됐는데 이제 쭉 붙여서 이게 그렇게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나 때는 나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경조사 휴가가 5일로 딱 평일 5일로 그러니까 평일 5일로 붙이면서 열흘 정도 그러니까 이틀 4일이죠. 9일 정도도 가능하다. 금요일 날 저녁에 결혼하면 바로 뭐 신혼여행 가면 길게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금요일 날 그래서 결혼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생각은 바로 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요즘은 뭐 혼인 신고를 먼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결혼식 했는데 좀 나중에 가자. 그래서 또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일단은 30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요거를 90일 이내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원할 때 써라 이런 거죠. 뭐 어쨌든 너의 휴가야. 본인이 원할 때 써라 이런 거고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요건데 사실은 요건데 요 줄인데요. 자, 국내 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이 있거든요. 보통 2년 이내 됩니다. 2년 이내. 2년인데 이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2학년 정도 끝나고 공무원에 그냥 왔어요. 근데 나머지 학기를 좀 다니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 임용유예. 그럼 왜 미리 임용유예 안 했어? 그런데 그땐 별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근데 다시 다니고 싶어. 이런 분들 이 연수휴직 받아갖고 나머지 2년 다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고졸자들이 역차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 4년을 다녀야 되잖아 보통 4년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제시했던 방법은 1학년, 2학년 정도는 뭐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고 편입을 해서 3학년으로 들어가면 이 연수직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면 그냥 입학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용어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도 이거 어저께 한참 고민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고졸인재라고 돼 있어요. 고졸인재가 뭐야? 고졸인재.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모르면 고졸인재인가 그건 고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가직 구급 지역인재라는 게 있어요. 네, 국가직 구급 지역인재. 그러면 지역인재 수습 선발인데 이 지역인재가 이 고졸인재인지 그냥 고졸자를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 쓸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 아는 내용으로 써서 그래요. 예, 모르는 사람한테 보고 이해가 되느냐 물어봐야 돼. 근데 자기들은 자기를 용어니까 그냥 쓰는데 일반인들이 보는 글들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왜냐면 기사로 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 기자들도 이거 그대로 쓸 거예요. 고졸인재라고. 근데 이거 해석을 누가 해줘야 되는데 해석을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문제 뭐냐? 해석할 필요가 없게 쓰면 돼. 뭐 최종 학령이 고졸인 뭐 사람도 뭐 4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아니면 지역 인재에 합격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4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얘기해 주면 되는데 지금 애매하게 고졸 인재라는 말을 용어를 생전 쓰지 않는 용어를 썼어요, 지금. 그래서 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왜냐면 이분들 나름 이거 쓰시는 분도 굉장히 저보다는 월등히 뛰어나신 분인데 이렇게 헷갈리게 써버리면 모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가? 지역 인재까지 알아서 그런가? 그걸 몰랐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공무원 쪽에 있는 분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졸자가 4년 되는 건지 지역 인재로 들어오신 분들만 4년 되는 건지 이거는 지금 확실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용어를 굉장히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를 쓰면 안 되죠. 대회로 나갈 거는. 네. 아무튼 이거 월요일 지금 쉬는 날이라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 되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쭉쭉쭉 있는데 요 밑에 이제 그거는 따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 자, 육아휴직 관련된 거 나온 거. 그 다음에 가족 돌봄 휴가 이것도 되게 이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가족 돌봄 휴가란 게 자녀가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휴교, 휴원 뭐 이럴 때 아이들이 학교 안 가면 누가 봐줘야 되잖아. 그럼 아니면 뭐 총회 뭐 이런 것도 갈 수 있거든요. 학부모 면담 이런 걸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기간이 이제 그럼 뭐예요? 학교 다니는 중이잖아. 학기 중 그거를 방학 시에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럼 결국은 자녀가 방학인데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하루 아프지 말자. 아플 수도 있지. 병원 가야 되고 이럴 수 있으면 그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제가 알기로는 병원 가는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위에 좀 잘 써줬으면 좋은데 물론 이건 공무원들이 보는 내용일 수 있죠. 그래서 본인들은 더 잘 알 수 있어요.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모릅니다. 어쨌든 방학 시에 이것만 얘기해도 공무원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방학 시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출산 양육 목적 시 전보 제한. 전보를 제한해 놓고 있거든요. 여기 5년이라고 돼 있죠. 5년. 그런데 출산 자녀 양육이 됐다. 그러면 전보도 된다. 가까운 데로 갈 수 있다. 내가 아이 낳고 헤어져 살았어. 가족들하고. 그런데 이제 아이 낳고 같이 누군가 조력자가 또 있고 이래야 되니까 글로 가고 싶어 그러면 전보해 주겠다. 이제 자, 이 중점적인 건 뭐냐? 아이 키우기 좋게 해주겠다. 누구? 공무원들. 이게 중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밑에도 육아 시간 뭐 이런 거 육아기 공무원 유연근무 자기결제 다 그게 다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 해버리면 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잖아. 일을 두 명이 하다가 한 명이 해버리면 한 명이 그거 어떻게 다 해. 근데 충원을 안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제 충원 시켜준다 이거죠. 요런 게 이제 보통 임기제 같은 걸로 나옵니다. 임기제.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 왜 이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뭐 1년 했으면 1년 동안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짜리 뭐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요. 거기 써 있어 보통 임기제 뽑을 때. 육아휴직 대체 인력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뽑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하는 게 시간 단위 원격 근무를 허용한다. 원격 근무.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건 국가직 공무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방직은 또 이걸 적용해야 돼요. 자기들도. 그래서 국가와 지방직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직도 이걸 이제 허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건 국가직 발표된 거예요. 아까 지각조퇴 외출시 사용 미기재하는 거, 본인 결혼 아까 말씀드렸죠. 90일까지 사용기한. 휴직자 복무사항 보고 주기 자유라. 이 휴직자, 연수 가족돌봄 해외 동반 휴직자는 반기별로 기간의 복무사항 보고했는데 모든 휴직자의 복무사항 주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질병휴직, 질병휴직의 상황을 보고해라 하는 거죠. 질병휴직하고 해외에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물론 치료를 위해서 갈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이유로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네, 별의별 거로 다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번에 한번 걸렸죠. 서울시에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병가거든요. 병가는 그냥 쓸 수 있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그걸 병가 내고 해외 갔다 오더라. 그런 것들은 걸렸죠. 서울시에서. 물론 이제 휴직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모든 휴직자의 복무사항을 이제 보고를 해라. 뭐 그럼 자기가 써서 내면 되니까 이것도 좀 애매하죠.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 여기도 또 나오는 고졸 인재 연수 휴직 기간한테. 고졸 인재가 뭔지 이 용어라는 거가 참 대단한 건데 고졸 인재가 인사혁신에서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인지 대외적으로 쓰는 용어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고졸 인재란 말을. 그죠? 네. 고졸 인재란 말을 살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쓸 수 있죠. 우리가 자기네 회사끼리 쓰는 말들 있잖아. 어디 가면 그런 것들 처음 가면 막 이상한 말 써서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런 용어인지 그걸 그냥 무의식 중에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네, 꼬투리 안 잡고 싶어도 해석을 자꾸 하게 만들잖아. 머리 아파요. 네. 자, 취업 심사 뭐 자체 고용유지 의무 부용 이런 거는 뭐 국외 훈련 선발 제한 기간 조정 뭐 이런 거는 실제 현직자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체 응시자 증빙자료 제출 최소화. 이거 좋네. 뭐 온갖 서류 다 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서류의 나라입니다. 서류의 나라. 뭘 하나 신고하려면 서류를 동사무소 갔다 구청 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잖아요. 왜 민원인들이 열받아 갖고 와서 자꾸 서류 잘못됐다 뭐 왜 그러냐? 처음 뗄 때 자기도 뭔지를 몰라.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 그래서 가령 뭐 뭘 떼갔는데 아니래. 그럼 또 와야 되죠. 또 와야 되니까 열받죠. 왜 처음에 잘못 떼줬냐 이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서류를 떼러 뭐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간다는 것 자체가 열받는 일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열받는 일이잖아. 왜 내가 이거 하려고 이 서류를 거기 가서 떼갖고 내 아까운 시간을 보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악성 민원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역으로 생각하시면 본인도 만약에 근무 시간 중간에 가령 은행에 갔다 와야 된다. 근데 은행에 사람은 많어. 근데 은행원이 없어. 밥 먹으러 가잖아요. 보통 같은 점심시간이니까. 그랬을 때 과연 화를 안 낼 것이냐? 네,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같다. 같은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좀 줄여주는 건 맞다. 이게 지금 전자적으로도 막 옮겨가고 그러는데 줄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뭐 다 결혼 보충 요건 유연화. 이게 뭐냐면 요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정년 퇴직하기 전에 뭐 휴가 파견 막 가거든요. 뭐 무슨 공로 연수 뭐 이런 것도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TO가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일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거 충원 안 됩니다. 왜 공무원 정원 때문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근데 뭘로 해줄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남아도는 게 아닌데 인건비가. 말은 그런데 과연 해줄까? 그래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또 역시 임기제 공무원을 투입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 빠졌다고 그분 걸 대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원 숫자가 적어지니까 뭔가 일이 n분의 1로 나눠질 때 좀 그렇죠. 물론 고위 공무원들 뭐 일을 뭐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60 정도 되면 그래도 5급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아까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여러분도 물론 여기 끝까지 오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육아휴직 육아에 관련된 게 좋아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